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안 펴지거나 딸깍딸깍 하거나 또 구부러져서 이쪽 손으로는 펼 수가 없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억지로 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낮에는 좀 풀리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왜 걸리는지 그리고 왜 일찍 진단받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그냥 그럭저럭 풀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딸깍딸깍거려도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걸리고 잠기는 것은 단순한 뻣뻣함이 아니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그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사이에 문제가 생긴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질병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분에게 더 잘 나타나지만 험하게 써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질병적인 요인이 한 90%, 써서 생기는 것이 한 5%에서 10%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엉뚱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손 쪽 증상이라는 이유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냐 아니면은 관절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좀 다르죠. 방아쇠 손가락은 걸림하고 통증이 핵심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린 것이 또 증상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중에 걸리는 증상, 딸깍딸깍하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을 가려내지 않으면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걸리는 것이 문제인데 손이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보고 치료하면 좋아지다 말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감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걸리는 걸까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은 뼈에 지나가는 통로에 뼈에 고정되어 있는 도르래라는 고리 아래를 지나갑니다. 정상이면 힘줄이 이 지나가는 통로, 이 골이라는 인대 안에서 매끄럽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충분히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줄이 붙거나 아니면 그 통로가 좁아지면 힘줄이 지나갈 때 이 부분에서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 걸리면 툭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펼 때 툭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뚱뚱해져서 통로를 잘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방아쇠 손가락 증상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단계가 좀 있어요. 초기에는 아침에만 약간 걸리거나 뻣뻣하고 낮에는 풀리고 나중에는 점점 심해지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아쇠 손가락에 걸리는 정도는요, 여기에 통증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0단계라고 합니다. 0단계. 그 통증만 있고 이렇게 움직여도 걸리는 느낌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0단계. 그 다음에 1단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가 할 때 아무런 증상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손가락이 드르륵 드르륵 뻑뻑하게 이렇게 걸리는 느낌, 지나갈 때 분명히 통로에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구부렸다 펼 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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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이것이 2단계. 그리고 구부러질 때는 구부러지는데 펼 때 잘 안 펴져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구부리면 도저히 어떻게 펼 수가 없어서 이쪽 손으로 펴도 안 펴지고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는 것이 이것이 4단계입니다. 근데 0단계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좀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단계가 생각보다 많아요. 0단계가. 그래서 환자분이 0단계입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환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아무 단계가 아닌가? 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쇠 손가락 환자 중에 0단계인데도 굉장히 괴로워해서 결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0단계라는 그 분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냥 1, 2, 3, 4, 5단계로 나눠서 그러면 1, 2, 3, 4, 0단계가 1단계가 되는 거고 1, 2, 3, 4단계가 2, 3, 4, 5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마다 좀 증상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또 치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인지 알고 그 단계에 따라서 주사를 맞을 건지 약을 먹어볼 건지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을 해볼 건지 그렇게 단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손가락이 이렇게 잠겨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빨리 수술해야죠. 근데 손가락이 약간 딸깍딸깍거리거나 약간 통증이 있는 정도면 스테로이드 주사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재발을 잘 해요. 왜냐하면 손가락 힘줄이 그냥 단순히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힘줄 자체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힘줄이 그냥 뚱뚱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은 주사로 부기를 갈아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가 몇 단계인지 좀 가서 진찰을 좀 잘 받아보시고 몇 단계인지 정확하게 의료진이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의료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사로 된다 안 된다, 주사를 여러 번 맞았으니까 이젠 주사를 그만 맞으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계속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러면 진찰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딸깍딸깍거리거나 걸려서 안 펴지는 분들,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이 걸리는 거하고 통증이 핵심이어서 다른 병하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보면 분명히 진단을 잘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환자분들 자체가 진단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걸리고 또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진행된다면 손가락 기능이 떨어져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아쇠 손가락을 방치하면 큰일 난다. 이건 또 약간 잘못된 말인 게, 방아쇠 손가락을 방치한다고 해서 증상이 무조건 다 진행되진 않아요. 좀 증상이 나타나다가 좀 쉬고 그러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분들, 낫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약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손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일할 때 손에 무리를 좀 덜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아쇠 손가락 증상과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